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름의 길목에 맞이하게 되는 명절 단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홀수를 양으로 봤고요. 짝수를 음으로 봤죠. 그래서 이 홀수인 양의 수가 겹치는 날을 하나의 길일로, 좋은 날로 이렇게 여겨서 세워왔는데요. 1월 1일은 말 그대로 설이죠. 특히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명절로 이렇게 지냈던 것이고요. 3월 3일 날은 삼진날, 나비와 제비가 날아드는 날이라고 했고, 5월 5일이 이 단오가 되겠는데요.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로 이렇게 여겨서 이 추석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명절로 세워왔었던 것이 바로 이 단오가 되겠습니다. 7월 7일은 칠석, 7월 칠석이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9월 9일은 구자가 겹쳐 나타난다 해서 중구 혹은 중양절로 이렇게 중요한 길로 세워왔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이라는 게 첫 번째니까요. 이 단오라는 것은 닷새를 의미하니까 결국 단오라는 것은 초닷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말로는 단양이라고 해서 양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특히 수린 혹은 수린날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수리는 수레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고 높다라는 의미에다가 신의 신성한 날을 의미하는 걸로 이 단어는 정통적으로 수린날이라고도 불려왔고, 또 혹은 천중절, 또 중오절이라고도 불렀죠. 특히 말의 날인데 말달이라고 이 5월이, 왜냐하면 11월부터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서 이 5월이 7번째 달인 말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또 붙여지는 명칭도 달랐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단양수리라고 불렀고, 경북 지역에서는 며느리날, 며느리도 하루 휴가를 내는 날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서는 미나리 환갑날이라고 해서 미나리가 이 단오쯤 되면은 억세져서 이제 더 이상 먹기 어려운, 그래서 미나리 환갑날, 또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는 군둘레 끼우는 날, 소위 콧뚜레를 끼우는 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불려졌습니다. 특히 단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수리치 떡이었죠. 이 수리치를 채취하거나 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절편의 이 떡살의 모양이 이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이것에서 수레가 수리가 돼서 수린날이라는 명칭도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이 쑥, 이거는 바로 약쑥이 되겠죠. 바로 이런 약쑥들을 잘 모시고 또 이걸 가지고 건강을 기원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절편에 무늬를 내는 이 떡살 무늬는 일종의 마을마다 또 집집마다의 하나의 암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는 또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윤회를 의미하는 의미로 수레바퀴의 문양이 담겨지기도 했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 이 시기에 이 수리치떡, 쑥떡의 절편의 떡살의 모양이 바로 이런 수레인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절의 중요한 놀이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여자들의 경우는 바로 이 근해놀이가 되겠는데요. 한자로는 추천이라고 하는, 자, 이거의 즈음에서 이제 집에 갇혀 있었던, 자유롭게 외출이 어려웠었던 아낙네들이 이날 이제 외출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여름 옷을 입게 돼서 이를 단오빔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제까지 봄옷을 입다가 하복으로, 춘추복에서 하복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름옷의 분기점이 되게 되는 게 바로 단오빔이 되겠고요. 이런 색색의 이 단오빔들을 입고 바로 근해 놀이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간 갑갑했던 것을 풀어내는 하나의 놀이로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남녀 간의, 젊은 남녀 간의 하나의 일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눈맞춤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네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네놀이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것 자체가 굉장히 스릴 넘치는 누릿감이 되기도 하고, 누가 더 멀리 나르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그네놀이가 되겠죠. 자, 이 그네놀이는 단호 이후화되게 되면 마을에 따라서는 아예 이 그네줄을 끊어내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단호의 하나의 특별적인 하나의 놀이로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을 위한 놀이로서 많이 행해졌었던 것은 바로 씨름이었었죠. 자, 이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이 구경꾼들이 하나같이 다 부채들을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호선이라고 해서, 단호의 연가 되면 이제 여름맞이를 위해서 부채를 서로 선물하는 하나의 전통이 있어 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 기산의 풍속도에서도 이렇게 단호 즈음에 씨름이 벌어지는 판에는 바로 이렇게 다 부채들을 다들 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씨름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쭉 유지돼 와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민속 놀이로서 쭉 유지돼가 되어 왔고, 특히 남자들에게 경우는 누가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지를 드러내는 것도 되고, 또 마을 머슴들의 경우는 이런 힘자랑을 통해서 자기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또 남녀 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놀이가 바로 씨름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씨름들과 더불어 그네놀이 등으로 남녀 간에 결국 이날은 그동안에 바빴던 농사들을 잠시 멈추고 하루 편안하게 이렇게 노름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삶에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명절이 바로 이 단오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하는 여인들의 중요한 일이 바로 머리 감기였었죠. 이 그림에서도 이 회원의 풍속화에서도 볼 수 있는 여자들의 이 머리 감기에는 모름지기 단오 때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게 마련이었는데요. 아직도 이걸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꽃창포라는 게 있죠. 또 이런 꽃창포도 있고 노란 꽃창포도 있고, 생김 자체는 이 붓꽃과에 속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에 삶아서 머리를 감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꽃창포가 아니고 바로 천남성과의 창포가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는 부들같이 꽃이 맺혀지는 바로 이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하선동력이라고, 여름에는 부채를 선물하고 겨울에는 책력, 지금의 달력을 선물하는 게 철에 맞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더위 타지 말라고 소위 이 시기가 되게 되면 단오선을 서로 나누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는 단오의 풍속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으로는 이러한 굿과 같은 단오 행사들이 벌어지게 되니 바로 강릉 단오굿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령의 신에게, 산신에게 제를 지내고 그 신을 모셔다가 단오굿 행사를 지금도 펼쳐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강릉 단오제의 이런 풍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풍습처럼 결국 이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은 결국 바쁜 시절을 잠시 멈추는 하나의 삶의 여유와 멋의 바로 중요한 명절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단오의 풍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이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돼버렸습니다만 바로 이 단호의 멋과 풍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자는 의미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단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